지난해 9월 이런 타이틀로 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를 포함해 최근까지 노선망이 넓지 않은 것은 물론 고속사치고는 크게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한다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동부고속,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운수사이자 매일신문 미디어홀딩스에 속한 곳으로 본사는 서울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면허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강원 면허를 사용하기도 하고 강원 지역 노선들을 운행하기도 하는 점에서 강원 소재 기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의 동부고속은 지금의 DB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 운수사로 취급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신문 미디어홀딩스에 속한 기업들은 DB그룹에서 관장하는 것들과는 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 대기업 출신 고속버스 운수사인데도 노선망이 넓지 않습니다. 금호고속이나 동양고속에 비해서도 차량 대수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2026년 7월 기준 동부고속의 노선망은 전적으로 중부 지역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진출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고속은 2020년대 들어서도 정리한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동서울 출발 강릉행이 중단되면서 삼척행이나 속초행밖에 남지 않았고 고양백석에서도 이미 운행을 접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강릉까지 가기 위한 방법으로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 이음이 있다고 해도 하루 1회밖에 이용할 수 없고 그마저도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거쳐가는 방식으로 인해 더 길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남부지방 노선들을 운행하기도 했는데 2018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노선들을 기준으로 하면 용인 출발 광주행과 진주행, 부산 노포행과 부산 사상행 등이 그것이고 춘천, 대전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나 대구를 끼는 노선도 동부고속이 어느 정도 운행하기도 했으나 다른 운수사로 매각하면서 접었습니다. 한때는 세종시 부산시 간이나 파주 창원 간 노선도 담당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노선이 됐습니다. 예전만 해도 동부그룹에 있었다가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그 뒤 2016년 동원그룹에 인수됐다가 2017년 코리아 와이드로 주인이 몇 차례씩 바뀌고 나서 2018년 경부고속을 포함해 동부고속 몇몇 노선들이 비수익 등을 이유로 노선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망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부고속은 대구에 본사가 소지하는 만큼 당연히 남부지방 노선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동부고속은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현재 같은 계열사에 속한 성리산 고속이 남부지방 노선을 약간이라도 운행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동서울 강릉 노선과 고양백석 강릉 노선이 이번 연대에 정리되는 수순을 밟았지만 그렇다고 노선망이 계속 줄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부고속은 지난해 9월 정선에도 정식으로 진출했는데 이전까지 동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강원역의 노선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던 것이 반포동에서도 가능해지고 심지어 직통입니다. 정선구는 철도 정선선이 있지만 무궁화호나 ITX 같은 정규 여객 열차가 전혀 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위 이동을 생각했을 때 도로교통에 의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장으로 유명한 정선군이라고 하지만 서울 경부 정선 노선을 찾는 승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운행 횟수도 적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재진출했습니다. 인천공항 양양 단일 노선을 운행했다가 철수한 이후로 약 7년 만에 인천공항 양양 주문진 노선을 동부고속에서 맡게 된 것인데 강릉시로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제동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원여객과 경기고속에서 기존부터 운행하던 강릉시외 버스터미널 출발 노선의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선군과 인천국제공항에 진출했다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모두 중부권역 노선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중부권역에 머물기만 할 것으로 보였던 동부고속과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천안종합터미널 홈페이지에서 7월 중 내놓은 공지에 따르면 거제 고현과 장승포로 가는 노선이 8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는데 해당 노선 담당 운수사로 대원고속과 동부고속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거제 고현 버스터미널 입장에서는 대전 복합과 세종시, 청주나 충주로 가는 개통에 이어서 생기는 충남권 노선입니다. 장승포 입장에서도 이번 노선 개통을 통해 유일한 충청권 노선 운행이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부고속이 진출했던 경험이 있는 지역들 가운데서 경남 지역은 창원이나 진주밖에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거제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동부고속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매일신문 미디어홀딩스 전체로 치면 완전히 처음은 아닙니다. 경부고속이 동서울 착발과 수원 안산 방면 노선을 담당하고 있었고 인천 오산이나 동대구 구미 충주까지 들어가는 버스는 진안고속에서 인천 공항행과 청주행을 대성고속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지난해 12월까지만 현장에 나왔던 속리산 고속의 성남 통영 거제 고현 노선이라는 예시도 될 수 있습니다. 동부고속이 남부지방을 8년 정도 비워둔 사이에도 계열 운수사들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동부고속이 다시 남부지방에 진출한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몇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동부고속은 지난해 천안 속초 노선을 통해 천안시에 비로소 진출했는데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동부고속 자체 영업소는 천안시에 없습니다. 거제시도 동부고속 기반이 아니었던 만큼 자체 영업소가 처음부터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있는 곳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들만 있는 노선인데 하다못해 자체 영업소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동부고속과 계열관계인 속리산고속은 고작 몇 달 만에 거제시를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철도를 바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게 거제시기도 하고 성남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운행하는 동안 수요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원동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이거나 철도 하나만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한 구간을 버스가 맞는다고 해도 그것이 100%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천안시와 인접하고 있는 세종시조차 거제 고현 쪽 노선은 주말에도 잔여 좌석 상황이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미래에는 철도 남부 내륙선이 개설되는데 거제시에서 출발하고 나면 김천시 인근에서 경부고속선으로 직결하는 방식으로 고속열차가 천안 아산역을 경유하면서 운행하게 됩니다. 소요시간이나 배차가 천안 거제 고현 장승포 고속버스 노선에 비해 좋다고 판단되면 남부 내륙선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으나 고현동과 같은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사등리 인근에 철도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접근성 측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회밖에 되지 않는 천안 거제 고현 장승포 노선 개통 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잘 뒷받침되지 않아 속리산 고속처럼 1년도 넘기지 못하고 나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고무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좀 더 영업할 수 있는 밑거름도 마련될 수 있을지 뚜껑은 올해 8월에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천안의 터미널에서는 적어도 지난해부터 한 차례씩은 새로운 행선지가 생겨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천안 속초 직통 노선은 물론 천안 세종시 유성 김해 김해공항 노선도 취급된 적이 있습니다. 김해공항행 노선은 중간 경유 지역 수가 3곳에 달하는 만큼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전 구간 총소요 시간이 길었던 편인데다 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라는 특성을 모티브로 삼아 초창기부터 새벽에 출발하는 차량편까지 배차했으나 감회를 시행하더니 결국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천안 속초 노선은 지난해 여름 개통했고 하루 7, 8회 정도 운행할 동안 피서 수요를 잡으면서 초기부터 자리를 잘 잡았다고 판단됐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하루 5회까지 줄어들었고 이전에 비해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경기 광주 하남으로 가는 버스가 올해 3월 4일부터 운행을 다시 개시하기도 했습니다.